자, 그럼 1부에 이어서 2부에서 다시 이번에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즉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뭐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나 또 주간보호시설이나 사업계획서는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는 일들이 다 대부분 비슷하고 그 업무 내용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간보호시설만 조금 빠지는 것 뿐이지, 주간보호시설만 이제 이동형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제 계시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만 거의 다 내용은 비슷하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자체를 거의 동일하게 같이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수정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지는 뭐 그대로 동일하고 내용은 뭐 바뀌어지는데, 이제 사업 목적이 조금 바뀌죠. 요 내용도 그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 목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의 지침을 준용한다 라는 부분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사업 계획서 포맷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노인 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니까 일부에서도 동일하게 이번에는 주간보호시설의 장기요양 서비스 내역이 아니라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장기요양 서비스가 들어가죠.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주간보호시설과 비슷하다는 것이고, 연간 업무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다 해서 어떤 업무를 할 건지, 또 매일 일자별로 어떤 내용을 할 건지가 또 나열이 되게 있겠죠. 그리고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한다. 회계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운영한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있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별로 그 예산을 따로 명기를 해놨죠. 그래서 첨부해드리는 파일 중에 프로그램 상세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급식위생관리 이런 부분도 대부분 동일하겠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예산안을 별도로 별첨한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시설의 예산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요양시설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예산안 그 엑셀 파일인데, 주간보호에서 썼던 거 그대로죠. 저희가 그 파일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신데,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원을 우리가 몇 인 정도로 할까요? 한 15인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15인. 자, 식재료비 및 간식비 단가니까 우리가 시설에서 식재료비를 만약에 2,500원씩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7,500원이죠. 그리고 거기에 오전에 간식, 오후에 간식 해서 500원, 500원씩 1,000원을 한다. 그러면 총 8,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본인부담금의 내역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요 본인부담금이 이제 수가가 이렇게 바뀌는, 이게 이제 시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수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그 수가 자체가 일일 수가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 자, 근데 일일 수가인데 그 1등급 어르신에 대한 수가로 저희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 2020년에 1등급 어르신 수가가 현재 69,150원이에요. 2020년, 이게 19년도구나. 2020년은 79,990원입니다. 1등급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도 7만원대로 바뀌겠죠. 79,990원으로 바뀌고, 이 부분은 15%가 아니라 이제 시설은 20%로 바뀌겠죠. 그리고 정원은 동일하고 365일 제공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 위에서 식재료비 단가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대로 산정이 돼서 계산으로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또 바뀌겠죠. 이 부분이 우리가 79,990원이다. 그리고 이것도 바뀌겠죠. 위에하고 동일하게. 자, 1일 수가로 요 금액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80%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도 우리가 바꿔줍니다. 70990으로 바꿔준다. 자, 80%다. 우리가 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이제 주간보호시설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안내를 드렸어야 됐는데, 상대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이제 또 노인요양원에 많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생계급여비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시설생계급여비를 이 예산에다 나타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시설생계급여비는 받는 대로 그 금액 그대로 동일하게 다 씁니다. 그래서 받는 거에 그 세입에서의 세목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여기다 하나를 좀 더 만들어 볼까 봐요. 그래서 몇 번으로 들어가냐면 413번. 세목은 시군구 보조금이죠. 자, 그래서 목은 시군구 보조금이고 세목은 여기다가 우리가 시설 생계급여비 수입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설생계급여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 얼마로 잡을 것인가? 물론 해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사업안내에서 시설생계급여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예산을 만약에 100억으로 잡아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네, 100억으로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왜냐면은 여기서 100억으로 잡으면 100억 잡은 거를 어디서 그대로 써야 돼요? 생계비에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식재료비 및 간식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억을 잡는다 하더라도 밑에서 세출해서 100억을 다 쓰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합리적으로 얼마를 잡을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 연간 금액으로 해서 한 어르신당 대략 한 20 얼마씩 지금 입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30만 원씩 어르신들에 대한 수입을 잡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만약에 5명이다 했을 때에는 5명의 비용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30만 원씩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작성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5명이라고 저희가 둘게요. 5명에 대해서 그리고 곱하기 시설생계급여비라고 표현을 하죠. 월간 시설생계급여비 곱하기, 당연히 이렇게 되면 12개월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금액을 넣어주니까 여기 하나를 더 칸을 만들까요? 자, 칸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요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5명 곱하기, 제가 30만 원씩 잡는다 했잖아요. 일시, 100, 1000만, 10만, 3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라는 금액이 나오겠죠. 자, 요거 합쳐주고 여기다 두고 얘는 얘다 넣어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이 부분까지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끝에다가 더하기 이것까지 잡아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비용으로 세입에 수입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시설생계급여비 수입으로 해서 5명분을 뺐어요. 근데 우리 정원이 지금 15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식재료비와 식재료비 및 간식비에서 정원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정원에서 5명을 빼야 되겠죠. 5명. 5명이 누구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다. 5명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5명을. 자, 빼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로를 묶어줘야 되겠죠. 가로를 넣어주고 빼기 5명이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5명을 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나오겠죠. 자, 그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가 요 시설생계급여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같이 더해서 생계비에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미리 내려가서 잡아놓을까요? 미리 여기 생계비로 내려가서 요 생계비를 지금 어떻게 잡아놨냐면은 요 금액 그대로 지금 위에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그대로 요게 들어가겠죠. 자, 이 금액이 들어가겠다. 그대로. 그럼 여기에 생계비에 지금 그대로 들어간 상황이 됐죠. 그럼 요 두 개를 다시 하나로 엮어주고, 자, 여기에 바로 넣어줬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어떤 금액이 돼요? 이 금액은 바로 이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하고 동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동일한 금액이 입력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저것까지도 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어떤 금액까지? 이 금액까지 다 더해줘야 되겠죠. 세입에서 세출 합계해서 요 금액까지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예산이 다 수립이 됐죠. 설령 지금 30만 원씩 잡아놓은 건데, 월간 시설 생계급여비를 30만 원씩 잡아놓은 건데 100만 원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100만 원으로 잡는다 해서 문제될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시설생계급여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사업 안내에서 정해져 있는, 해마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 부분을 금액을 내년도 예산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지금 중요한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부가 좀 안다라고 하면은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이 현재 2019년도 직접 인건비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요 직접 인건비 비율이 20년도 거로 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근데 예산은 2019년도 직접 인건비 비율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당연히 기초에서부터 안 맞죠. 이 사실 자체도 안 맞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맞는데 2020년도 예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지금 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원인 노인요양시설에서는 2019년도 법정 그 직접 인건비 비율이 60.2%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 해놓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세입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군구 보조금까지 잡았죠. 이것도 합치죠. 이것도 합치고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부분은 이제 가상금 수입은 주간보호시설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서 못 잡아주고 밑에서 세출해서 먼저 잡은 다음에 여기서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 기타 전입금 수입이야 아무 때나 돈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하는데, 만약에 기타 전입금으로 우리가 세출해서 돈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예산은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타 전입금에 만약에
우리가 뭐 월 단위로 1,000만 원을 잡아 놓는다. 예산을. 그러면은 기타 전입금을 세출해서 끌어당겨다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기타 전입금 수입을 우리가 좀 잡아본다. 그래서 월 만약에 200만 원으로 잡았다.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설립자 입장에서 월 200만 원씩 그 시설에다가 운영비를 납입하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어쩌다 한번 돈이 모자랄 때나 납입해서 주는 거지. 이거를 뭐 고정적으로 200만 원씩 잡아가지고 납입하라는 식으로 해놓으면은 누가 하겠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일단은 두고 가시죠. 뭐 그런데 이거를 전출금에서 잡아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단순한 예산이니까 원장님들께서 선심 써 주시는 생각으로, 자, 예를 들어 월에 1,000만 원을 주시기로 했다고 해요. 12개월로 하면. 자, 그러면은 하나를 좀 더 칸을 만들어서,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요 산출식은 여기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1200만 원이 되겠다. 통화로 잡고요. 요걸 이제 우측으로 빼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하고 동일하게 잡아 놓으면 되겠죠. 이거는 이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예산에서 그게 빠져 있잖아요. 요 위에 부분이 전입금까지 들어있네요. 자, 요 가운데 테두리를 좀 지워주고, 자, 요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요 기타 전입금 수입도 원장님이 1,000만 원을 내놨다가 내놓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1,000만 원을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밑에 전출금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세출에서 전출금이 있어요. 기타 전출금. 그럼 여기다가 칸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만들면 안 되겠네요. 요 위쪽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다 더 만들어서 요거 다 합치고, 자, 여기 테두리 좀 지워주고, 자, 여기를 아까 그거하고 동일하게 잡아주는 거죠. 여기하고 동일하게 잡아준다. 자, 동일하게 잡아주면은 여기에 요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도 위에서 똑같이 잡아준 거니까 하나를 더 만들까요? 금액 하나를 더 두게끔 우리가 하나를 더 만들어 봅니다. 여기 가운데는 비워두고 요렇게죠. 그래서 여기를 제일 끝으로 가고 요거는 하나로 묶어주면 되겠다. 묶어주고 이렇게 가고, 자, 여기는 어떤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위에서 했던 이 금액이 되겠죠. 요 금액 하고 동일하다. 이제 요 금액이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냐, 이거에다가 이거를 더해준 금액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출해서 저기 잡혀있나 볼까요? 일단은 세출해서 잡혀있죠. 지금 전출금이죠. 잡혀있네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수입에서 기타 전입금, 즉 설립자가, 원장님이 시설에다가 시설에 돈이 모자랄 때마다 돈을 대주는 거죠. 돈을 넣어주고, 그냥 무상으로 넣어줬으니까 무상으로 갖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잡아준 거죠. 무상으로 다시 갖고 가게끔. 그러면은 강국장님, 왜 세입에다가 기타 전입금을 넣어주고 세출해서 또 기타 전출금을 갖고 갑니까? 왜냐면요, 자, 여기에다가 기타 전출금으로 1,000만 원, 세입에서 1,000만 원을 넣어줬어요. 기타 전입금으로. 그러면
세입에 기타 전입금이 잡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란 것이 그 돈을 이제 세출을 돈을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자 의료비를 쓴다. 의료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의료비의 예산이 부족해졌어요. 그럴 때에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예산에서 돈이 부족하면 다른 데에서 또 가져다 써야 되는, 즉 전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용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타 전출금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타 전출금의 볼륨을 키워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입에서는 말 그대로 기타 전입금으로 1,000만 원이 월마다 들어온다라고 기재를 해주는 상황이고, 전출금에서 그만큼 전출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잡혔기 때문에 양쪽의 상대 계정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0원이 되는 거죠. 0원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타 전출금의 예산이 1억 6,900까지도 잡힌다는 거예요. 연간으로. 그래서 기타 전출금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타 전출금을 금액의 예산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유리한 점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노인요양시설 또 주간보호시설 뭐 해서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의 단점입니다. 단점이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예산안을 작성할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는 겁니다. 자, 일단 어쨌든 기타 전출금에 넣어놨으니까요. 일단은 넣어놓고 보기로 하시고, 자, 위에 세입을 조금 정리를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기타 차입금 수입은 지금 마찬가지로 1,000만 원씩 또 잡았습니다. 1,000만 원씩 해서 1억 2천을 잡아놓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돈이 나가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도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아서 하면 되겠고,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이 근데 만약에 세출해서 이분들의 급여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저 금액이 발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1인당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웃도는 금액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세출에서도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을 뭐 10분이라고 보면 충분하잖아요. 150만 원 잡으면 수입액으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요 금액으로 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입은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할 때 보기로 하시고, 자, 이제 세출을 잡는데 노인 요양시설 14인 15인 시설에서는 간호조무사 선생님 한 분이니까 요 금액 그대로 가겠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한 분이니까 이 금액 그대로 가고, 일단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제 인원이 바뀌죠. 15인 시설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나누기 2.5를 하면은 6분이 됩니다. 그래서 6명으로 체크인을 하고 여기를 이제 6분으로 바꾸겠죠. 시설장님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이 요 부분이 운전원이 아니라 조리원 선생님이 들어가겠죠. 조리원 선생님 한 분을 채용하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200만 원 수준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무원은 우리가 채용을 안 하니까 요 내용은 이제 빠지죠. 그래서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15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인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밑에 자동으로 잡히니까 밑에 이제 그 주간보호 시설 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이번에 2020년도에 4대 보험료 바뀌었다는 부분이죠. 바뀐 걸로 지금 작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만 잡아 놓으면 직접 인건비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게 69%에 육박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놓친 게 있죠. 뭐냐? 바로 가산금 예산이 지금 잘못됐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6분이 계시죠? 지금 이 가상금 수입도 안 잡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상금 수입을 우리가 바꿔보면은 0점이죠, 여기. 그리고 시설이기 때문에 1점으로 갑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자, 1점으로 가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 부분이 빵점, 그리고 여기는 1점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가상금 수익이 없죠. 가상금 수익이 없으면은 당연히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15인 기준에서는 지금 재밌는 상황인 거죠. 뭐냐면은 15인 기준에서는 세입에 1등급 어르신으로만 다 15분을 하고, 지금 15명이잖아요. 15분? 15분으로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장기요양 급여 수입도 15분으로 해서 365일을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가상금이 발생을 안 합니다. 6분이 이제 적정하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15인에서는 굳이 인력을 더 채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급여도 인상할 필요 없이 직접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용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비율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지금 뭘 의미하냐면은 15인 시설 기준에서 직접 인력의 비중이 높다. 15인 정도 인원일 때. 그거를 반증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전체 내용이 다 동일하거든요. 같고 조건이 지금 달라지고 지금 안 좋은 조건이 없어요. 안 맞는 조건이 지금 일일 수가로 7만 1등급으로 다 잡아놓은 상황이고 365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설 생계 급여비를 잡아놨는데 우리가 요 부분은 100% 다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지만은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도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20% 80%로 잡아도 예산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수입액이 다 동일한데 지금 지출되는 금액도 급여도 일반 급여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추가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채용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건비 비율이 75%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은 15인 시설 정도에서 직접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5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고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예산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다 잡았죠. 그래서 이제 시설장 1명, 또 조리원 1명까지 다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간접비까지도 다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세입과 세출액의 차액이 1억 3천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숙지를 하신 상태에서 하나씩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는 회의비가 한 달에 20만 원, 뭐 적정한 내용이죠, 일단은.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250만 원 수준이 되겠다. 자, 그리고 공과금도 15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 정도로만 조금 줄일까요? 자, 줄이면은 자, 이 내용이 되겠죠. 100만 원. 차량비는 월에 50만 원. 임차료가 안 나가겠죠. 왜냐면은 시설은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15인 이상 시설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빠집니다. 자, 임차료가 빵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식재료비, 직원의 식재료비도 9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직원이 1명, 2명, 8명, 9명, 10명이죠. 오히려 늘었네요. 직원의 수는 10명. 그럼 여기가 10명으로 바뀌고,
여기도 10명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자, 우리가 그 식재료비를 한 끼에 2,500원으로 잡아놨죠.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2,500원씩으로 해놨기 때문에 2,500원 곱하기 3이죠. 그리고 간식비 1,000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직원 식재료비에서도 2,500원씩 잡는 것이 맞죠. 기타 운영비는 뭐 회식도 하고 하는 데에 3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솔직히 들어가요. 이 노인요양시설은. 그래서 시설비를 일단은 연에 300만 원을 일단 기초로 두고 생계비는 그대로 다 나가는 사안이죠. 자, 수용기간 경비도 오히려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 기저귀 대금이나 비누나 샴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여유롭게 잡겠다. 100만 원. 의료비도 이 정도면 되겠죠. 프로그램도 이 정도로 잡아두고, 자, 이 전출금에서 일단 이 마무리 금액을 빼고, 마무리 금액을 빼죠. 여기서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마무리 금액을 다 빼고, 여기서 너무 이제 300만 원 정도로만 일단 잡아봅니다. 자, 30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고, 요 금액은 전입금에서 1,000만 원을 넣어준 거를 전출해서 1,000만 원을 다시 가는 걸로 그대로 잡아놨으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겠죠. 요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원금 상환이야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자 지불금도 4% 정도로 유지를 한다. 자, 그리고 잡지출은 지금 100만 원씩 잡아놨는데 요 부분을 50만 원으로 좀 낮추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직접 인건비 비율은 확실하게 높고, 그리고 세입과 세출 차익이 8,500만 원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 어디서 부족한 거냐면은 지금 인건비에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지금 인력을 줄일 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인력에서 오히려 추가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졌지, 이 인력을 덜 채용할 인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네요. 지금 이 8,500만 원이라는 적자를 어디서 줄여야 할 것인가. 일단은 요 부분은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지금 그죠? 1,000만 원씩 들어온 게 1억 2천에 해당하는 게 수입에 이게 잡혀 있으니까 1,000만 원씩 기타 전입금 수입으로 잡혀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볼륨을 좀 줄여야 되겠죠. 8천이나 되는 지금 상황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도 200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계속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뭐 공과금이야 100만 원 정도는 보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도 차량비도 30만 원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겠죠. 기타 운영비도 우리가 죄송하지만 회식을 20만 원 정도만 월에, 시설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줄여야 되겠죠. 200만 원으로 좀 줄여서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원으로 줄인다. 이거는 그대로 다 나가는 돈이고, 수용기간 경비를 기저귀나 그런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데 많이 줄이기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70만 원으로 줄여봅니다. 50만 원으로 잡혀 있었네요. 오히려 지금 70만 원 오히려 늘었네요. 50만 원으로 잡긴 좀 힘들죠. 좋습니다. 그래서 50만 원까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래도 뭐 기저귀 대금 한 달에 25만 원 정도라고 보고, 비누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월별로 50만 원이면은, 근데 12분이 15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죠. 이거 100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의료비는 50만 원 정도로 두고, 프로그램 사업비도 100만 원 정도로 두고,
요 부분을 조금 저희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 상환금과 이자 지불금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수입에서 원금, 기타 차입금, 수익금을 일단은 500으로 한번 줄여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수입도 당연히 줄겠죠. 500 정도로 차입하는 금액을 줄였다. 자, 그래도 지금 현재 7,800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급여를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아무리 상황을 봐도 급여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급여를 조금 조정을 19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도 정말 죄송한데 200만 원으로 조절하고, 자, 그럼 여기 이분도 이게 두 명으로 돼 있네요. 자, 190으로 잡고 여기가 한 명이죠. 한 명으로 돼야 되는데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밑에서 많이 잡혀 있었던 거네요. 여기가 한 명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사도 두 명으로 잡혀 있네요. 여기도 한 명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여기는 6명 다 잡혀 있죠. 자, 그러면은 밑에서 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직접 인건비 비율도 다시 조정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직접 인건비 비율을 59%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 다시 잡아야 된다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요 인건비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된다. 지금 이분을 오히려 200만 원으로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아까 이게 두 명으로 잡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그랬죠. 자, 200으로 잡았다. 그리고 이분도 급여를 220 다시 그대로 220으로 잡아봅니다. 잡았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대로 있는다 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직접 인건비 비율이 이제 조금 조정이 됐네요. 조정이 됐어도 지금 부족하죠. 0.2%. 그럼 0.2%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출해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급여를 조금 더 드리는 방향으로, 아니면 0.2%니까 간호조무사 선생님을 10만 원 더 드려볼까요? 그럼 여기서 210만 원으로 잡히면 얼마나 바뀔까요? 과연 몇 프로? 그래도 60%네요. 그래서 60%니까 지금 안 되니까 여기서 1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급여를 5만 원은 더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5만 원을 더 책정을 하겠죠. 자, 이랬을 때의 직접 인건비 비율은 61%로 됐네요. 그럼 저 정도 비용을 맞춰놓고 지금 2,700이 모자른 상황이에요. 2,700이 모자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2,70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은 글쎄요, 어디서 줄여야 될까요? 일단은 시설장 급여에서도 우리가 30만 원을 좀 줄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를 2,200으로 맞춰줍니다. 220만 원으로 맞춰주면은 얼마 정도가 모자르죠? 2,200 정도 모자르네요. 우리가 하나씩 조금 더 줄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건데, 뭐 특별히 의미는 뭐 없죠. 왜냐면 밑에 1,000만 원을 잡아놨으니까 여기서 200만 원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을 줄여주면은 1,0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죠. 자, 프로그램까지는 손을 안 대고 싶었는데 프로그램까지 손을 대서 조금 더 줄여준다. 50만 원을 줄여주면은 4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의료비도 시설에서 인원이 근데 15명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일단은 30만 원 정도만
잡아보죠. 수용기간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차량비, 공과금에 대한 내용이죠. 공과금도 공과금을 근데 줄일 만한 지금 내용은 아닌데 이거를 줄여야 될 상황인지 싶죠. 이 비용도 200만 원이면은 거의 합리적으로 나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지금 이 인원에서는 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잡지출에서나 조금 20만원, 30만원으로 좀 줄여주고, 이거를 30만원 정도로 줄여주면 이제 8만원대로 올라가네요. 올라가면은 83,064원이 남으니까 83,064원을 여기다가 좀 드릴게요. 83,064원을 드리면은 여기다가도 넣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83,064원이다. 그러면 이제 딱 맞아 들어갔죠. 그러면 직접 인건비 비율 61%로 법정 인건비 비율은 준수를 시켜주면서 그 세출의 볼륨들은 최대한 올린 상황인 거죠. 자, 기타 전출금의 예산이 1억 4천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타 전출금에서.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이 정도를 준수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비율을 준수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력은 이런 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보여지죠. 판단이. 자, 이제 여기서 급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10만 원을 이쪽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5만 원을 또 이쪽으로 드릴 수 있을 거고, 요 내용 안에서는 조절이 조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요 비율은 지켜져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입에서도 지금 1등급 위주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의 볼륨을 키워준 거거든요. 키워줬는데 그 키워준 볼륨에 따라서 인건비 비율을 반영하고 남는 금액의 볼륨도 같이 커진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세출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인에서는 아마도 지금 이런 조건으로 해서는 예산안이 이렇게 잡힐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시설에 이제 정원이 있는데요. 요 내용, 이렇게 잡아놓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설에서 예산을 수립하시면 되겠는데, 자, 공동생활 가정도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죠. 동일하게 이제 잡는다고 하면 요 부분을 구인으로 바꾸고, 식재료비 바꾸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먼저는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맞춰놓고, 그리고 가상금을 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 비율이 맞으면 그 밑에 부분으로 이제 그 비용들을 잡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예산안이 시설걸로 작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예산안 작성하는 방법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혹시 만약에 예산안 작성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또는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